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무려 3%대나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국내 증시는 기술적으로 갭 하락 후에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가 반등을 좀 시도해서 그 여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는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 문제로 인해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국내 증시는 시도를 했고요. 그러면 이 미 증시가 왜 이렇게 3%대 폭락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향후 어떤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니케이 지수 폭락이 바로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환상 때문에 나타났다 그랬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물하고 5년물이 역전환상이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 국채 시장은 2년물까지도 5년물하고 역전을 했습니다. 자, 2년물 국채가요 2.799%로 5년물이 2.791이니까 더 낮은 금리를 적용이 된 거죠. 이렇게 그 2년물, 3년물이 모두 다 5년물하고 금리가 역전되니까 완전히 투매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안 그러겠지, 안 그러겠지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매번 똑같이 돌아오는 그런 그 시그널들은 전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펀드 매니저라 그러면 지표상으로 위기 신호가 나왔는데 그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표상의 위기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서 거기에 똑같은 대응을 했을 때는 큰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 시장 빠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나 자기만 야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역발상이다 그래가지고 혼자 하다가 잘 되면 대박이 납니다만 못 됐을 때는 상당한 페널티를 받게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저렇게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 투매를 유발시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환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런 그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기 전부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움직였다고 이미 지난 10월 말이죠. 글로벌 증시 폭락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미국의 지수 차트를 한번 보세요. 다우 같은 경우도 어제 니케이와 마찬가지로 이 고점 단기적으로 급반등했던 V자의 고점 자리에 오니까 매물 부담을 안는데 여기에 이제 지표상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되니까 그냥 폭락이 나온 겁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폭락이 나왔던 거고요. 뭐 S&P 500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락이 나온 시점이 단기 고점 지대에 다 폭락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반등을 잘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반등을 해서 지표가 완전히 돌아서고 지수가 다시 추세 전환을 하려면 원래 이렇게 강한 추세를 만들었던 대장주들, 그 대장주들이 추세 전환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가 꼭 명심해야 될 기술적 지표예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그 추세를 만들었던 미국 시장, 역시 애플이 대장주였죠. 애플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난 10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아주 폭락이 나오고 쌍바닥도 못 만들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만들었죠. 얘는 쌍바닥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리입니까? 자,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아마존부터 볼까요? 아마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저점이 낮게 찍고 올라왔는데 여기 허리 고점에서 지금 또 뚫려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더 나빴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종목군들.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계속 추세 하락하면서 쌍바닥도 못 만들고 있고. 자, 넷플릭스 마찬가지로 저점이 낮아져서 아직 쌍바닥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주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고점에서. 그럼 얘네들이 추세가 전환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 업종군들이 나타나서 걔네들이 다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선전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이제 대장주 등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죠. 기술적으로도 좀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폭도 적고 반등도 더 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도 3%대 급락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대장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혼자 나홀로 대장주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업종을 끌고 가줘야지 진짜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대장주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이제 개별주로 봐야지 대장주로 볼 수는 없다는 소리죠. 뭐 그 테마의 대장, 그 개별 종목들에서 어떤 강세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거지, 지수를 끌 수 있는 지수 관련 대장주는 볼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지수 관련 대장주들이 저렇게 다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그 무역전쟁 이슈가 90일간 휴전됐다 해서 저것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기술적인 부분도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펀드멘탈적으로도 어렵다고 천진이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도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계속 경계하라는 목소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자, 국내 증시는 이건 뭐 한창되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환경 관련주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지수가 나쁘고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세력들이 이런 테마를 형성한 종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급등시켜 놓고 이틀 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지수가 나빴는데도 양봉을 만들면서 횡보합니다. 세력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국내 이제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지수를 움직였던 대장주 삼성전자. 자, 이제 쌍바닥에 저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수보다도 약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세요. 자, 종합주가 지수는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면서 1차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일단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계속 갈 수 있느냐? 천만에난 소리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지수가 어떻게 턴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기술적으로 반등은 낙폭과대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 봐야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못 된다는 소리입니다. 펀드멘탈적으로도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잖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확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출 경기가 확 좋아지거나 내수 경기가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초 체력은 좋습니다. 이 국가 부도의 날 리뷰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의 외환 보유라든지 기본적인 펀드멘탈적인 부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축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마지노선은 지킬 수 있습니다만 마지노선 근처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수급을 최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료가 수반되는 수급주. 그 중에서도 최근 종목 중에서는 이제 신라젠이 제일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어려운 시장인데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신라젠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관 수급에 의해서 오늘도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을 트레이딩 장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형 종목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을 하려면 지금 테마라도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쪽 테마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또 트레이더의 운명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한창제지 보셨듯이 오늘 이제 뭐 이 이낙연 관련주 같은 경우 TK 케미칼이 또 3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아주 수급이 또 형성이 또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진양산업 같은 경우 오세영 관련주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역시 이런 종목들 수급이 형성되고 급등락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전문 트레이더의 영역이지 일반 투자들은 함부로 들어갔다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문제지, 이거 출렁거릴 때 잘못하면 순식간에 뭐 10% 20%씩 손실 나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초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진양화 같은 소속군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여기에 유시민 관련주, 그 다음에 유승민 관련주,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보시고, 앞으로 이제 그 홍준표 대표도 롤백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킵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셔야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역시 대북주들 여전히 이제 열려져 있죠. 재료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붙을 때 철도 관련주들에서 움직이는 수급이 어디에 있는가 또 잘 보시고요. 성암기용도 갑자기 수급 붙으니까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죠.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철도주하고 SOC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러니까 종목을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딱 압축을 해서 철도하고, 지금은 철도가 아니라 대북주하고 이 대선주 이렇게 압축해 놓고 그 수급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봐봐야 힘듭니다. 아니면 지수 관련주 할 거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집중되는 거, 그것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선 관련주들의 일부 이번 주말에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대선 주자별로 한번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